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내년쯤에 신설돼 비행시간 단축 등의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김해공항의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 취항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과 핀란드 헬싱키 사이의 첫 직항 노선은 내년 3월부터 주 3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인천공항 경유 없이 곧바로 유럽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노선 소요 시간은 9시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을 가려면 적게는 13시간, 많게는 30시간 이상을 비행해야 했습니다. 물류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객에 대한 어떤 단축 효과도 있지만 심지어는 물류에 대한 항공 화물에 대한 어떤 시간 단축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취항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경우 시간당 이착륙 횟수, 즉 슬롯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배정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김해공항의 짧은 활주로 상황을 고려할 때 장거리용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중량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300석 규모의 비행기가 들어오더라도 중량 제한으로 인해 250 정도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 못 태우는 거 안타까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자리가 빈좌석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량 제한 때문에 이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취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활주로가 짧은 김해공항에 대형 항공기가 들어올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관광과 산업을 연계한 대규모 복합시설 마산 로봇랜드에 연구개발을 할 입주기업이 없어 반쪽 개장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장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입도로 개통도 늦어지면서 심각한 교통난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유일의 로봇 테마파크로 1단계 3,600억 원이 투입된 로봇랜드입니다. 테마파크 민간 사업자가 밝힌 개장 예정일은 한 달여 뒤인 다음 달 26일. 로봇랜드 재단은 테마파크가 개장하면 한 해 1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난입니다. 현재 로봇랜드로 진입하는 도로는 지방도 1002호선이 유일한데 왕복 2차선인데다 좁고 굴곡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릴 경우 심한 정체가 불보듯 뻔한 상황.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지난 2011년 로봇랜드 착공과 함께 국도 5호선 연장이 추진됐습니다. 마산 하포구 현동에서 구산면까지 13.1km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한 국도로 창원 도심에서 로봇랜드까지 기존 1시간 거리를 약 4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률은 74.9%, 국토청은 내년 6월쯤에야 전 구간 완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와 경상남도 우리 재단은 7월 중에 임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도 개장일까지 조기 개통이 가능한 구간은 1.3km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저희도 지금 공사를 시공을 좀 땡기고 하고 있다 보니까 날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R&D 입주 기업이 없어 반쪽 개장이 우려된 로봇랜드. 열악한 도로 여건마저 해소되지 않으면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정혁신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사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7월 인사부터 적용하려던 발탁승진제가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김 지사의 혁신 사업이 처음으로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발목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도정 복귀한 김경수 경남지사. 인사 시스템 개편을 천명하며 도정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시도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남기고 하는 그런 직원들을 발탁승진,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한 달 뒤 공개석상에서 노조의 공식적인 반발에도 김 지사는 강행 의지를 나타냈지만 눈에 보이는 사업 부서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직원들께서 발탁 인사의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됐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결국 7월 발탁 인사는 무산되고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쪽의 사람만 승진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실 인사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도정, 사회혁신 추진단 등 주요 부서의 보여주기식 성과만 인정받고 복지, 건설 등 현장 업무는 무시된다는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김경수 지사가 내세운 도정혁신이 몇몇 성과는 내고 있지만 내부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직원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직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7월 인사는 기존 틀의 운영에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시간을 좀 더 갖자. 그래서 그 가져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올 내년 상반기에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진용을 꾸린 다른 자치단체장과 달리 연말이 돼서야 인사를 단행한 김경수호. 취임 1년을 앞두고도 야심차게 강조한 인사혁신 계획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자동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창원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자동차 부품의 40%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품의 90%를 수출하는 자동차 조향장치 전문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10년 사이에 개발된 조향장치 3가지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 변화가 그만큼 빠르고 크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10년 전 제품은 매출이 10분의 1로 축소된 반면 최신형은 내년 400억, 2021년 800억 원의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5년 뒤를 대비해 자율주행 자동차용 조향장치를 개발 중입니다. 인공지능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고 내구성이 강한 부품 개발이 목표입니다. 아마 그 결과로 해서 저희가 공동 개발에 대한 그 계약서를 만들어서 향후에는 이제 공동 개발의 결과물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고. 자동차 산업은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휘발유 승용차 기준 2만 5천 개이던 부품 수가 전기차에서는 1만 개로 줄고 엔진 부품은 전부 없어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줄어듭니다. 경남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1,900개, 창원은 580곳이 연간 7조 원을 생산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엔진 관련이어서 이대로 가다간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로 5년에서 10년 단위로 나눠 단계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R&D 기능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완성차 업체마저 미래가 불투명한 자동차 시장에서 부품업체가 변화를 주도하고 앞선 기술을 제시하지 않으면 10년 이후에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럽겠습니다. 그 밖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햇볕이 뜨겁겠습니다. 기온도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창원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진주 27도, 합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옷차림을 다시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청정한 동풍이 불어드는 덕에 오늘도 대기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햇볕이 뜨거워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다시 올라갑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옅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 힘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해안과 내륙 모두 17, 8도 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고성과 거제 25도, 의령과 창녕, 밀양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16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군은 우포늪에 방사한 따오기가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제선을 넘어선 서식지내 촬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밀양시는 다음 달 26일부터 40여일 동안 밀양연극촌 등 주요 관광지에서 열리는 공연예술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합천군은 황강의 바캉스 축제 등 여름 피서와 시티 투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양산시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양산천에 공암 잠수교를 철거하고 70억 원을 들여 새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과 변호사,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 중간보고를 통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의료원의 폐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의료원의 휴폐업을 위한 대출과 업무지원팀 구성 등의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며 이 같은 문서들이 홍 전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폐업을 결정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확인할 공식 문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위는 확보된 문서와 자료를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열차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현대로템이 미국 업체와 열차 신호장치 플랫폼 개발에 나섭니다. 로템은 열차 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세계 1위인 미국 윈드리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율주행과 자동방어 운전이 가능한 고속철도용 신호장치를 개발합니다. 새 장치는 기존의 궤도 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무선 통신 기반으로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 기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일본 후쿠오카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을 옮겨주는 두고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두고가 서비스는 후쿠오카 공항 입국이나 출국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바로 시내 관광에 나서는 여행객이 짐을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도 집단 사고로 교육 현안의 해결책을 찾는 공론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교육 전문가와 교직원,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회원 등 10명 안팎으로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를 기한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가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경찰 간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2시쯤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남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경감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5살 장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시 생림면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의 날을 며칠 앞두고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고 이상무 경사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